어느 날 불황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일을 하다가 그를 보고 인사를 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꺼내며 저는 이 책을 쓰신 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책은 내가 수년 전에 집필한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어제 오후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운명과도 같았지요. 저는 그날 미시간 호수에 가서 권총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세상과 모든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볼장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어제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요.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는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찰하였는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흐리멍텅한 눈동자, 얼굴에 드리워진 의기소침함, 열을 가는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은 턱수염과 초조한 태도 등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앉으라고 한 후에 그의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하였고 특히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상세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를 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그는 규모가 작은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매우 낙심하여 처자를 떠나 불황자가 되었다. 그는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실행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나의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마치 관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가슴에 묻고 그렇군요. 라고 맥이 탁 풀린 채 말하였다. 나는 잠깐을 기다린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잃은 재산을 돌려줄 수도 있고 당신이 다시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내 손을 움켜쥐고는 맙소사 하나님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적어도 그에게 일말이나마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내가 성격 분석을 위한 심리학 실험을 하는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커튼 앞에 세웠다. 난 커튼을 걷어 전신 거울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시켜 주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또다시 미시간호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또한 세상에게도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울에 조금 더 다가가서는 수염이 성성한 얼굴을 만져보며 자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분간을 뜯어보고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하였기에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을 새 삶을 시작하게 될지 미심쩍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단지 추락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뒤 나는 길에서 그와 마주쳤다. 180도로 변한 그를 나는 거의 못 알아보았다. 그는 어깨를 잔뜩 젖히고 힘차게 걸었다. 낡고 초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찾을 수가 없었다. 말쑥하게 새 옷을 차려입었는데 여유로워 보였으며 자신도 여유롭게 느끼는 듯 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그 사이에 영락한 실패의 상태에서 희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마침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고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나와 초라하고 너덜너덜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돈을 갑을 해주어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새 옷을 몇 벌 살 수 있었고 식구에게 돈을 좀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꿈과 희망, 믿음, 용기를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남의 일같이 여겨집니다. 언젠가는 선생님도 저를 잊었을 때쯤 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끊어 선생님을 수취인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만큼 쓰도록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울에 비친 저를 가리켜서 제가 몰랐던 저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전의 저로부터 벗어나 참된 나를 찾게 해 주셨으니까요.